현재 세계적으로 첨단 무기 개발과 보다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다양한 나라들이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렇게 대포, 전차, 총, 미사일 등등 첨단 시스템과 강한 성능의 무기가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모든 무기들을 운용할 수 있는 건 사람이며, 그렇기에 보병 부대를 지키고 그들을 위한 무기체계 역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 전 폴란드에서는 보병을 목표 지점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한국의 차륜형 장갑차 K808 베코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M11-26 스트라이커와 독일 라인메탈의 박서 CRV를 가볍게 제친 K808 베코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K방산의 세계적인 큰손인 폴란드가 한국산 K808 베코 차륜형 장갑차 도입을 결정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인 K808의 폴란드 수출을 위한 이행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K808은 바퀴가 8개 달린 보병 전투용 차량으로서 승무원 2명과 보병 10명을 포함한 총 12명이 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최고 속도는 무려 100km이며 전시 상황 시 펑크가 나도 시속 48km로 운행이 가능한 전술형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속 약 10km 속도로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추진 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그 외에 K808은 K6 기관총이나 K4 고속 유탄 기관총 등 중화기를 주요 무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철갑탄이나 대인지뢰에 대한 방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륜형 장갑차는 기존의 장갑차에 비해서 신속하게 병력을 주요 작전 지역에 배치할 수 있어 국지적 빈도가 높은 현대전에서 최적으로 적합한 주요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K808은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의 차륜형 장갑차 M11-26 스트라이커와 독일 라인메탈의 박서 CRV 등과 거의 같은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은 무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루 정부는 2022년 11월에 K808의 제작사인 현대로템의 차륜형 장갑차 수출 사업자로 선정하기도 하면서 K808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K808은 적의 화력 앞에서도 두꺼운 장갑으로 전진이 가능하며 6륜과 8륜의 바퀴로 인한 빠른 기동성으로 인해 안정과 신속 기동성을 모두 갖춘 이동하는 기지라는 별칭을 가진 병기로서 아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생한 무기체계입니다. 중량 20톤, 전장 7.4m, 전폭 2.7m, 전고 2.6m의 크기인데요. K808의 내부는 생존성을 극대화시켜서 곳곳에 머리보호대와 그 외의 탑승자를 안전하게 지켜줄 보호대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워터제트 장치로 인해서 1.2m 이하의 하천은 별도의 장비 없이 도하가 가능하며 전진 8km, 후진 4km의 속도로 수상주행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쟁터에서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고르지 못한 지면에서 운행하는 것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되었는데요. 종경사 60%, 횡경사 30%까지 기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K808의 총 중량은 무려 20톤이라는 것인데요. 20톤이라는 무게로 저런 험한 경사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건 꽤나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차량에 탑승한 전투원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 승차감 역시 좋게 설계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보병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편의시설인 에어컨과 히터 등등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 자가용인지 장갑차인지 헷갈릴 정도의 편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K808의 외부에는 평범한 연막탄이 아닌 적외선 차폐 연막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적 무기체계, 적외선 센서의 아군 탐지를 방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방 조종석 뒤 양쪽에 4발씩 총 8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적군은 유관 탐지는 물론 적외선 센서로도 아군의 탐지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아군의 생존성에 최고로 특화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포방부의 나라답게 차량 위쪽에는 K4 고속유탄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광범위한 화력 투사가 가능하며 최대 사정거리 2212m, 분당 350발까지 발포가 가능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건 K808의 경쟁자인 미국의 차륜형 장갑차 에밀레 분투26 스트라이커와 독일 라인메탈의 박서 CRV에 비해서 같은 성능이지만 절반의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물건을 사고 팔 때와 같이 방위산업 역시 저렴한 가격에 성능이 더 좋은 무기를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독일의 방위산업 물품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술과 퀄리티를 자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격 형성 역시도 다른 나라의 물품들에 비해 높은 가격에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쟁쟁한 미국과 독일의 장갑차로부터 한국의 K808이 승리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 둘 한국의 방위산업 물품은 기존의 방위산업 강국을 앞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실은 한국이 알기 전에 이미 세계에 먼저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K808 말고도 다양한 한국의 전차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전차들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표는 정말 아름다운 탱크야. 이제 한국은 북한을 파괴할 준비가 되었나? 발사 속도가 인상적이네. 나라면 연탄막 없이 오른손을 적의 위치로 노출시키면서 탱크를 이동시키지 않을 거야. K2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건 위험하겠지. 원더풀 탱크. 한국은 이 탱크를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은 돈으로 보상받았지. K2 탱크가 능동방호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틀렸다면 말해줘. 맞습니다. 형제님. 그들은 오래된 탱크와 현대 탱크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가장 많은 탱크인 K1과 그 변종은 약 1,500개 정도 돼. K2 흑표 전차는 가장 최신 모델이야. 300대에서 350대 보유를 목표하고 있는데 현재는 2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 M48 패튼 전차도 꽤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M48 패튼 전차는 너무 오래되어서 운영하는 게 더 손해인 것 같아.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걸 기억해. 북한이 아직도 T55, T62와 같은 구소련 시대의 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감안할 때 M48만으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그리고 M48을 현대식 사격 지휘 시스템 및 다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어. 한국은 K2와 K1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있지만 북한과의 아직 전쟁 중인 상태에서 M48의 직접적인 화력 지원은 한국의 보명과 다른 기계화된 부대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외관이 진짜 멋진 탱크라는 건 인정할 만해. K2 탱크가 경사지대에 있는 것 좀 봐봐. 내가 이때까지 본 탱크 중에 가장 멋진 것 같아. 흑표 전차는 북한이 악몽을 꾸게 할 거야. 한국군의 위장술이 너무 좋아. 진짜 특별하고 쿨한 것 같아. K-타입의 탱크들은 진짜 외관이 멋진 거로 순위를 매긴다면 모두 순위권 안에 들어갈 거야. 만약 이 탱크가 한국 지형같이 언덕이 많은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다면 아마도 한국과 비슷한 지형을 가진 나라에서 매우 유용할 거야. 예를 들면 대만 같은 나라에서 말이지. K2 탱크의 방어 시스템이 매우 발전됐다는 거에 완전 놀랐어. 실제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 충격받았지. 가격이 조금 나가는 탱크지만 목숨이 걸린 곳에서 돈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 K2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북한 사람일 거야. 좋지만 비싸.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M1A1이나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도해야지. K2는 이 시대의 순위권 탱크 중에 최고일 거야. 이건 분명해. 서울과 DMZ 주변은 매우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지. 탄환의 상하 명중률을 돕기 위한 유압 서스펜션 시스템은 탱크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을 보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인 것 같아 보여. K2는 방어적으로 지반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북한의 침략을 잘 제지할 수 있을 것 같네. 한국은 뛰어난 공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K2는 아마도 세계 최고의 탱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을 거야. 앞으로 나올 K3 탱크 역시 매우 기대되는군. 현재 독일의 전차 생산 라인은 망해버렸다고 해. 그렇다는 건 독일은 앞으로의 전차 경쟁 라인에서 빠진다는 건데. 정말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의 시대가 다가올 거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